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나누기 전에요. 속보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얼마 전에 귀국했죠. 그런데 방금 전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 이종섭 대사가 그러면서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기일 안 잡고 있다면서 빨리 잡아달라. 그리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인 명예회복도 있을 테고요. 총선에 좀 부담 덜어주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걸까요? 네,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호주에서 귀국할 때부터 이미 이제 선거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잖아요. 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 특히 초박빙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 눈높이의 이종섭 호주 대사 부임 또 귀국한 이후의 행보에도 그건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따가운 지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이제 퇴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일단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 인사권자에 부담이 되면 안 되는 측면. 또 하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여당이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선거에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사퇴 후에 공수처가 지금 아직 길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사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가 어떤 혐의가 있었고 그것이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 요청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당의 총선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호주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미 이번 그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둔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각을 가져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율해 왔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재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공세를 펴왔고 일단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을 한 거죠.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평가와 함께. 범죄 혐의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호주 대사로 임명되다 보니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국가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좀 잘된 사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너무 늦게 지금 사퇴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그 해병대 최상병 그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관련 의혹자들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에서 벌써 2명이나 공천을 해서 지금 선거에 뛰고 있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또 범죄 2심 확정인데 휴가를 갔다 오냐 다시 복귀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등 그 해병대 최상병 순직 외압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좀 규명되지 않고 수사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천 문제라든지 어떤 보훈 공천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요. 수사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이 공수처로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도 이제 본격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 여야는 심판 대 심판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이제 오롯이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이죠. 여야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서로 두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지도 모를 정도인데 손동욱 변호사님, 서로를 심판하겠다. 어떻게 드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 중에 글자 한자를 더 엮고 싶어요. 2조 심판이 아니고 네, 문2조 심판이다. 하나 더 붙이셨군요. 문2조.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5년을 저희가 심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4년 전에 코로나 선거로 이제 깜깜이 뭐 대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 5년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선으로 된 건 아닙니까? 대선도 이제 일부 평가는 있었지만 예. 총선에서는 이제 그 처음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5년은 이게 과연 어떤가 성적표가 이것도 이게 평가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해놓고 지원 유세를 다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부산이나 양산 지원 유세 이 말하게 선거에 본격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조사를 받고 있죠. 관련돼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 문제, 예. 그다음에 통계 조작, 그다음에 송철호 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모든데 혹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현재 피고인 이재명, 그다음에 조국 심판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까지 문조이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세 가지 심판. 강성필 부위원장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심판, 서로 심판하겠다는 현상. 아니 저는요 지금 2024년이면 그 윤석열 정권이 2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잘 했어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지 참 답답하고요. 원래 여당의 전통적인 선거 프레임은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내겠다라고 이슈 파이팅을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전통적으로 여당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여론을 감추기 위해서 급하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도 3개월 동안 계속 하셨던 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86청산, 종북 프레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가가 될 수준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 흐름이 운동권 청산이 아니에요. 근데 운동권 청산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마포 의뢰는 누가 진짜 운동권이냐라고 또 운동권 진짜를 가려보겠다고 또 운동권을 공천을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종북 프레임. 종북 프레임을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의 연제구에서도 그 진보당이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네거티브보다는 여당으로서 품격 있는 정책 이슈 파이팅에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심판보다는 정책에 힘쏟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각 당의 로고송에 이어서 이번엔 총선 광고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말로만 하겠죠.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아니 못하지. 지금 합니다.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제 너희들을 각오다. 네, 광고 시간 아니었고 잠깐 광고를 보여드렸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먼저 보면 지금 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면서 공약 실천 쪽에 좀 무게를 뒀는데 상대 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국회의원 축소라는 저 슬로건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정책에 관련된 것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의외성이라고 하죠. 이 새롭고 조금 처음 들어본 것을 국민들이 들었을 때 관심이 가는데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또 국회의원을 줄이려고 하면 왜 몇 명을 줄이는 건지
또 줄이게 되면 나머지가 더 권력이 커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궁금점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국민의힘의 최근의 슬로건이나 메시지를 보면 모든 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추상적이면은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하지만 뭔가 마음을 꿰뚫는 듯한 어떤 명백한 개념이 없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그러면 추상적이지 않고 직설적입니까? 정권 심판? 저희는 정권 심판 정확히 심판하겠다고 네. 선명하게 네. 이 선명한 것이 또 이렇게 먹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공감을 네. 받는. 정광대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총선 광고 보셨는데 정권 심판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혐오와 갈등 부추기는 네거티브 광고다 이렇게 좀 논평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네. 선명하다 못해서 네. 그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이 우리 국민에 대한 갈라치기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만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 이번 선거 승리할 수 있다. 다음 대선이나 뭐 이런 국민 통합과 관련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강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여당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고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 탄생 2년 동안 무슨 국정에 도움을 줬습니까?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당이 독주할 수 있었던 21대 국회를 심판하려면 22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당이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국민들께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이 그렇게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광고 이제 쭉 보실 테니 앞으로 한번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고요.